2024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밴드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밴드붐 대회부 특집.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예예예예. 진짜 이 특집을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사장님께서 진짜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그 게스트 섭외부터 자료 준비까지 아니 진짜로 너무 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뭐라 좀 사드려야 되지 않나. 너무 준비를 많이 할 게 많다 보니까 오늘 대형 사고를 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정도 실수는 뭐 여유롭게 넘어가면 되죠. 그 정도 실수인가요? 화 많이 나신 것 같은데. 그 정도 실수인 걸로 하죠. 자, 그러면 사장님께서 오늘 또 저희가 어떤 특집을 준비했고 또 어떤 분들 모셨는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앞에 1, 2부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첫 번째 그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이 밴드붐이라는 게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가 얘기를 한번 해봤었고, 두 번째 얘기에서는 이제 김윤아 평론가님 모시고 네. 이 밴드붐이 왜 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서 좀 아이돌이라는 키워드로 좀 얘기를 해봤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또 동일합니다. 밴드붐이 왜 왔을까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한번 파헤쳐 보는 건데요. 바로 서브컬처라는 키워드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가 서브컬처 굉장히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특집을 준비를 하면서 이 밴드붐이라는 키워드가 왜 왔고 그다음 왜 이렇게 갑자기 밴드가 좀 뜨게 됐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 제 나름대로 내린 이제 하나의 좀 가설은 밴드가 사실 오랫동안 서브컬처로 존재를 해왔었는데 이게 사실 밴드가 뜬 게 아니라 그냥 서브컬처라는 이 큰 덩어리가 좀 대중화되면서 같이 좀 뜨게 된 게 아닐까라고 그냥 제 나름대로 좀 내피셜을 얻어 굴리다가 걸렸다. 공감이 좀 가긴 가는 것 같기도. 그러면서 이제 음. 이 내 생각이 맞을까 하고 여기저기 좀 찾아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서브컬처의 최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한번 좀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오늘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사장님께서 섭외하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디식 커뮤니티 시에라 소사이어티 공동 운영진으로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프리랜서 편집을 하고 있는 김남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타이틀만 들어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그 정도의 실수로 좀 약간 매무새가 가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하게 돼 마이너 리뷰 갤러리 운영하는 곽주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타 유튜버이십니다. 네, 각자 이제 그 게스트분을 조금 이제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이제 김남윤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철학을 전공을 하셨고, 철학가세요? 이제 멋있어. 네, 독립영화 감독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또 서브컬처 관련해서도 굉장히 또 본인도 이제 좀 깊이 이제 활동을 하시고 관련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 리뷰 갤러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스타시고 최근에 또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책 소개 한번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많이 안 팔리는 책이라서 그렇게 막 소개할 게 없긴 한데 오타쿠의 욕망을 읽다라고 하는 평론서 겸 약간 서브컬처 안내서 같은 느낌의 책인데요. 읽어보면 한 56개 정도의 작품을 통해서 흐름을 약간 일본 서브컬처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현재 주고 있는 화두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로 잘 구성을 해가지고 만든 책이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은 많이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글을 계속 쓸 수 있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섭외하게 된 이유가 사실 저도 이제 그 책을 읽고 이렇게 좀 오타쿠와 서브컬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날카롭고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독특한 시각으로 분석하시는 분이 잘 없었어가지고 혹시 그러면 밴드 관련해서도 조금 하실 말씀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 모셔보게 됐습니다. 저는 약간 신기한 게 그걸 보고 또 밴드를 생각한 사장님의 약간 뇌도 약간 좀 신기하다고. 이거 원래 생각해요. 오타쿠들이 딱 그래요. 오타쿠들이 뭔가 오늘 뭔가 힙합을 봤는데 혹시 힙합하는 만화는 없을까 이러면서 만화가 보고 싶어요. 바로 이해됐어요. 네, 인생에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약간 공감이 되곤 하네요. 밴드 하는 만화도 또 셀 수가 없죠. 밴드 하는 말 하면 셀 수 없죠. Make some noise. Bible cast. 저희가 이제 서브컬처 전문가로서 모셨는데 각자 자기소개 겸해서 각자 좀 본인이 현재 좀 덕질하고 있는 컨텐츠 하나씩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덕질이라고 하면 우선 철학적으로 봤을 때 철학가 벌써 철학. 시작됐어. 어려워. 단어의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덕질이라고 볼 것이냐 라고 이거는 했을 한 번도 때 생각 안 해봤는데. 진짜 안 맞죠.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인과 이제 진성 오타쿠의 기준을 나누는 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와. 근데 이제 저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괴수물 중에 고질라 시리즈를 덕질을 그렇죠. 하고 예. 있거든요. 고질라를요? 네. 근데 덕질을
어느 정도까지 하시나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피규어 정도는 구매해 봤어요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매. 근데 이제 덕질을 좀 깊게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뭐 2차 창작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좀 더 딥하게 파고드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국내에선 상대적으로 조금 마이너한 괴수물 시리즈 일본 컨텐츠를 좀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겔 작가님은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사실 뭐 보고 또 리뷰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애정하는 컨텐츠 있으신가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마니아틱하면 마니아틱해질수록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 못 하겠는 거 혹시 화나죠, 아시나요? 화나죠. 혹시 뭔가 제일 좋아하시는 밴드가 누구예요라고 하면은 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네, 같습니다. 뭐 약간 뭔가 좀 멋있는 부분에서 1위는 누구다 아니면 막 음악성에서 1위 누구 이런 식으로는 말할 수 그쵸, 있겠지만 그쵸, 약간 세세하게. 그런 거는 어렵고 근데 뭐 지금 당장 덕질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면은 이거 굉장히 이상한데 네. 약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네. 지금. 저 지금 와우 하거든요. 반갑습니다. 혹시 호드신가요? 네, 호두입니다. 반갑습니다. Make some noise. Bible Cast. 이 사람 굉장히 마음에 든다. 뭔가 나랑 좀 결이 되게 잘 맞으실 것 같다. 아시다시피 제가 또 옛날에 굉장히 애니메이션 좋아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저것 약간 관련 선긋네요. 옛날에 좋아했다고. 아니요, 지금도 좋아하는데 네네.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것저것 오늘 많은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분 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제 밴드를 다루는 팟캐스트다 보니까 이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죠. 게스트 여러분들은 밴드 음악 좀 좋아하시나요? 평소에 좀 들으시나요? 네, 뭐 자주 듣습니다. 뭐 그쪽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철학가님은 어떤 음악 들으시나요? 근데 저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 듣긴 하는데 네네. 자주 듣는 밴드들 몇 개 좀 소개해 주시죠. 주로 이제 펑크를 되게 사실 좋아하고요. 아.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오프스프링이나 이제 썬41이나 그린데이, 뭐 랜시드 이런 가장 데서 최근에 갔던 콘서트 있나요? 제가 사람 많은데 안 좋아해가지고. 특징이 있죠. 맞아요, 동의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밴드를 일단은 듣고 주로 이제 소규모 네네. 그 클럽에서 하는 걸 위주로 많이 가서 저는 이제 밴드 음악을 즐겨 듣지만 한 번도 락페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네네네. 락페가 꼭 체력을 또 락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네. 꼭 이제, 밴드 음악 듣는다 락페 좋아하는 거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밴드들이 세상을 좀 빨리 떠난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말 실수하거나 뭐 마약으로 어디 잡혀가거나 이럴 그쵸, 일이 그쵸,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완성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오늘 약간 진짜 이쪽에 좀 그래도 많은 발 담그고 계신 분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굉장히 평소랑 다르게 좀 딥한 느낌이 있네요. 작가님은 혹시 좋아하시는 좀 밴드나 듣는? 저 약간 이미지상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생각보다 말랑말랑한 사람이라서요. 밴드의 조예가 딱히 있진 않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네네. 고등학교 때가 제가 사실 사람이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음악 계속 듣게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평생 그런 들어요. 영향이 되게 크죠.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장 핫했던 게 모던락이었어요. 그때가 한창 뭐 브로콜리 너마저 데뷔하고 2008, 9년. 네, 그죠. 그 언니네 이발관부터 내려오는 그 계보 계보가 알죠? 있죠. 줄리아 하트 뭐 아. 알죠? 뭐 지금은 가을방학으로 활동하시는 정바비님이라든지 예. 약간 그런 이제 그 모던락 계보대로 약간 살아왔고요. 그러면서 약간 중간에 뭐 데이브레이크 같이 조금 더 그렇게 좀 더 밴드 사운드에 집중한 그렇죠. 좀 더 일렉트로닉을 해주고. 네네 그런 것도 좀 많이 접했었고 근데 그때 음악을 계속 듣고 있고 지금 요즘 새로 밴드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을 딱히 찾아 듣고 있진 않고요. 그렇죠. 네 그냥 원래 이제 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늙은이처럼 내가 옛날에 갔던 게 제일 재밌었던 건데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두 마이너 쪽 전문가께 묻겠습니다. 한국의 밴드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네. 밴드 붐의 정의가 뭐냐를 물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역시
교수님.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밴드 붐이라고 우리가 할 것인가, 뭐 이거 판매량으로 할 것인가, 뭐 스트리밍 어떤 비율로 따질 것인가, 그렇죠. 데이터의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질문을 주신 거는 밴드 붐이 왔다고 느껴지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관한 느낌. 그래서 어떻게 체감을 하는지에 대해서 네네네. 답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왔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친구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밴드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고 언급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가 갑자기 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 어디 가서 누구 들었어, 누구 밴드 좋아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네네. 주변에서 이런 언급이 점점 늘어나는 많아지고. 거죠. 그러니까 원래 즐겼던 사람이 더 딥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몰랐던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새로운 일상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라면 밴드 붐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시각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마리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일부에서도 많이 얘기 나왔던 밴드가 실리카겔이잖아요. 그쵸. 근데 실리카겔 얘기만 나오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고, 없지 않아 사실 그런 측면이 그쵸. 있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잘 알지 못하지만 편견도 있거든요. 밴드에 대한. 아니요, 실리카겔에 대한 편견이 있거든요. 인스타 힙스터 호소인들이 자꾸 들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마치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냥 말씀하셨다시피 그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렇죠. 이게 밴드 붐이 왔는가라는 얘기를 어떤 주체가 하느냐가 달라요. 지금까지 몰랐던 사람이 가령 JTBC에서 갑자기 손석희 사장이 와가지고 밴드 붐이 온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그럼 그건 진짜 밴드 붐이 온 거예요. 그거는 그럼 진짜 밴드 붐이 짜르본 온 거지 건데. 그거는. 근데 갑자기 이제 밴드를 원래 좋아하던 마니아층이 나와가지고 밴드 붐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이제 이미 마음속에서 언짢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밴드 붐이 이게 밴드 붐이라고 생각해라는. 오늘 정말 잘 모셨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밴드는 달랐어 이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게 거잖아요.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저희 인스타 피드 항상 보면 알고리즘에 이미 잠식당해서 다 똑같은 저희 거죠. 맨날 밴드 얘기 나와가지고 네. 밴드붐이 왔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잠식당해서 저희끼리 뉴스에 나와요. 인스타 네. 피드를 서로 보여줬거든요. 다 비슷해. 그러니까 이미 오아시스하고 기타 막 5개 올라와 있는 사람들끼리 밴드 얘기 해봤자 그런 사람들한테 인스타 피드로 그런 걸 보내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했었어. 저희가 오늘 두 분을 모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요즘은 조금이라도 약간 느껴지는 건 뭐냐면 네. 옛날에 이제 악기를 배운다 그러면 대부분 기타였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요즘은 약간 밴드 사운드에 맞게 뭐 베이스나 드럼 같은 거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맞아, 많이 맞아. 들어간 정말 걸로 늘어났어요. 생각해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런 거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는 체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분 다 어쨌든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시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억지로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시작하자마자 처참하게 안 왔다고 하시면 여기서 아니라고 할 순 없으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집에 아무런 가야지, 얘기에 진행이 계속될 뻔했어. Make some noise. Bible Cast. 그러면은 이제 좀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저희가 이제 나이대가 좀 비슷할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다 이제 어리죠? 90년대, 2000년대 초반을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이제 세대들인데 사실 지금의 이제 10대, 20대들에게는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 한국에서 밴드 음악이나 밴드 문화라고 하면은 그동안은 철저히 좀 서브컬처로서만 존재를 해왔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딱 기억하는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뭔가 밴드 음악 듣는 사람 하면은 일단 보통 사람의 범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네.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딱 그게 확실하게 좀 느꼈었던 게 어떤 영화인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영화에 딱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 등장 인물이 또 어떤 캐릭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여러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MP3를 꺼내서 노래를 듣는데 거기에 이제 막 검정치마 장기야 막 짙은 이런 노래들이 막 나오는 걸 다 보여주면서 좋아하시는 분 저기 앉아 계신 네.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이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아웃사이더고 괴짜요 하는 걸 보여주려고 이제 그런 음악을 듣는 걸 딱 보여줬었거든요. 이분이 묘하네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좀 이렇게 한국에서 그동안 좀 밴드 음악이 서브컬처 컨텐츠로 존재해 왔었다라는 데 좀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좀 본인들의 좀 경험이 있다면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저도 이제 대부분의 락 덕후들이 이제 통과 의례처럼 들어가는 이제 너바나로 시작을 통과 의례. 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듣게 됐는데 네. 뭐가 문제가 있어. 중2 때 다 이상하게.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자기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뭐 각자 뭐 취미나 뭐 좋아하는 노래 뭐 가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 뭐 소녀시대 원더걸스 카라를 이제 대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내 차례다. 제가 이제 저 너바나를 좋아합니다 했더니 남민이는 남자 좋아하네 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뭐 제일 폭력적인 마무리였어. 갑자기 PTSD가.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게 보통 소수로 음악을 즐기거나 하는 분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내가 주류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위축되는 마음이 있고 네. 다른 하나는 이 위축되는 거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내가 진짜고 너희들은 가짜야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들이 듣는 것은 음악이 아니다. 제가 사실 이 중에서 제일 이런 락 이런 거에 조예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때도 아이돌 들었고요. 고등학교 때 가서 있어졌군요. 이제 유행하니까 모던 락을 들었고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유행하는 대로 음악을 들은 사람 입장에서 지금 듣는 얘기가 전부 어떻게 들리냐면 다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핍박을 받았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느껴지는 묘한 선민의식. 저는 사실 선민의식 덩어리예요. 이 깊은 너 오아시스 몰라? 네가 그- 사람이야? 지금 약간 다들 사회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사회화가 된 그 상태 때문에 마치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있었지 멍청한 녀석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나 지금 내 심리를 너무 정확히 깨트려 지금 민낯이 발려진 것 같아서 좀 부끄러워요. 지금.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원래 다 근데 서브컬처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다들 내가 옛날에 그런 핍박을 받았었던 세월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핍박받고 있는 자신이 좋아. 지금 저는 내가 그 핍박받고 시대를 행복해. 통해서 제가 굉장히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노말 닌겐들은 그런 거 모른다고. 안 성장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Make some noise. Bible Cast. 여튼 이렇게 그 되게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밴드 음악이 정말 좀 소수 오타쿠들이나 좀 아름아름 즐기는 그런 컨텐츠였거든요. 근데 최근 진짜 한 2, 3년 사이에 밴드 음악이 갑자기 좀 인싸픽이 됐어요. 솔직히 저도 아직도 잘 그렇게 실감이 나진 않거든요. 과거에는 좀 오타쿠 하면 되게 좀 음침하고 좀 약간 사회성 떨어지는 아웃사이더 좀 부정적 이미지가 좀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제 경험상으로는 한 2020년 딱 정말 딱 그때 기점으로 약간 오타쿠라는 용어가 정말 이상적으로 쓰이고 진짜 9시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좀 인싸들이 이제 오타쿠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화가 납니다. 무엇이 좀 이런 그 용어의 인상 분위기를 좀 바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용례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건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뉴스에 등장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오타쿠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았잖아요. 거의 히키코모리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소통도 안 되고 막 자기 세계에 몰두해가지고 이렇게 빠져 있는 거를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으로 파고드는 사람을 표현하는 일반 단어가 스페셜리스트?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면 사실은 이제 좀 순화된 버전으로 덕후라든가 뭐 너드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오타쿠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개성을 이제 표현하고 싶어하는 마음하고 남들하고 이제 좀 동질성을 좀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죠. 오타쿠들은 정말 내가 이 개성 표현도 하고 싶지만 이 무리에서 완전하게 소외되는 것도 사실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신규가 또 유입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내가 아는 거를 나만큼 파진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좀 알아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심리도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맞네요. 내면의 우월의식을 주변에 계속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약간 이거랑 동일하게 보는 게 마니아들 사이에는 일종의 패배주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여러분들 혹시 영화 조커 보셨나요? 그렇죠. 영화 봤죠. 조커 보면 맨 마지막에 그 약간 뭔가 얘기를 하다가 상담사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러면 갑자기 조커가 어차피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이러잖아요.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냥 약간 이게 결국 공감과 이해가 되게 좋은 건데 어설프게 공감과 이해를 하는 게 제일 그 기분이 족같다고 좋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약간 그래 너가 약간
공감을 하려면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우리 같은 마니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20년간 넘게 쌓아온 취향을 네가 뭔데 5분 만에 속단해라는 그런 불쾌감도 있을 뿐더러 확실히 그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불쾌감이 있을 뿐더러 그렇다고 그 편견이 그렇다고 막 나랑 떨어진 건 아니고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약간 그래서 더 화나. 네 그런 오묘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신규로 누군가가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이 있음과 동시에 어차피 그들도 날 이해 못 해줄 거야라는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이제 오타쿠라고 불리는 마니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신규 유입을 환영하면서 거절하는 그런 애매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Make some noise. Bible Cast.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이제 더 얘기를 이어나가 보려고 제가 그냥 다음 주제로 조금 그냥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아니 그럼 이제 오타쿠로서의 좀 밴드 팬들의 특성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게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이번에 락페 라인업 사건으로 아주 락페 라인업 사건이라 하기엔 사실 거의 매년 있었는데 올해가 좀 유독 좀 심하긴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펜타포트라든지 부산 락페 이런데 이제 뭐 QWER 나온다, 라이즈 나온다 막 하니까 무슨 쟤들이 뭐 진짜 밴드냐, 아이돌이 왜 락페에 나오냐 막 불판이 아주 막 난리가 났었죠. 왜 이렇게 좀 약간 뭔가 오타쿠들 특히 이제 이 근원적인 공격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또 풀어서 얘기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속된 말로 저희가 그냥 말을 하죠. 이번에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예정되어 있는데 가장 핫했던 밴드가 사실 QWER죠. 뭐 어쨌든 저희끼리도 그것에 관해서 이미 유튜브로 영상 촬영을 하기도 했고 관련해가지고 많은 화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네,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QWER 좋아합니다. 공격을 멈춰주세요. 어쨌든 QWER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밴드의 이미지는 사실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친구들끼리 결성을 해서 뭐 악기 연주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작곡을 만들어서 발매를 하는 그런 저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밴드의 이미지는 아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드가 맞잖아요. 그들이 실제로 연주도 하고 있고 노래도 부르고 있고. 근데 어쨌든 전통적인 락밴드 팬들 입장에서는 나는 QWER 밴드라고 인정 안 해.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전문가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나요? 뭐 화가 나 있는 건 사실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진짜의 민감한 심리가 돌이켜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경향이 사실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장르든지 간에 그런 경향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조금 결이 맞지 않거나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끼어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분노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뭔가 좀 내가 즐기고 있는 어떤 문화가 네네. 누군가가 얄팍하게 따라할 수 있지 못하는 거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밴드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크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밴드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사실 악기 연주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취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영혼이 있는 거 없는 거로 분류하지 않나요? 저는 피칭 하나하나에 영혼을 담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이탈리아 이제 밀라노에서 그 요리 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네네. 어떤 사람이 이제 오뚜기 파스타 3분 요리 먹고 이 파스타 진짜 맛있다. 기가 이탈리아에서 막히죠. 먹은 것 같아.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내가 쌓아왔던 어떤 노력이나 전문성이나 혹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생태계의 어떤 것들을 교란시키는 거다라고 이제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내 그러니까 생태계를 보호하고 싶은데 자기 방어이지. 근데 이제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조금 넓혀 보면은 네네. 장르 자체를 그냥 넓힌다는 관점으로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키트는 요리일까요? 라고 생각하면 이제 물음표가 생기죠. 그렇죠. 이건 바로 사실 말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밴드들 만들어지고 뭐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대충 어떤 이미지만 팔아서 장사하는 것 같은 밴드들은 과연 우리가
기존에 분류하던 범주 안에 넣을까? 아니면 밴드에 넣어야 될까? 그냥 전체적인 어떤 장르 안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충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분노를 하고 계시다. 그 분노가 뭐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럼 혹시 마리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인생에서 겪어본 결과 어디까지가 뭐고 어디까지가 뭐야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100% 반사회적이었어요. 약간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네네. 입장에서 약간 옆에 있는 사람을 저격하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약간 이거 뭐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죄가 아닌데 뭐가 맞고 뭐가 아닌 건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약간 사회적 기준을 하나하나 흑백 논리로 네네, 보는. 그러니까 어디부터는 아니다 이거를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반사회적이었거든요. 약간 그런 거예요. 지금 봐요 얼마나 반사회적이에요. 앞에 빡큐 날리고. 저거 알리에서 10,000원 주고 샀죠? 8,700원. 레디메이드 빡큐네요. 그래서 약간 이런 반사회성이 결국에 좀 있죠. 내재적인 공격성이라고 하면 반사회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니아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자의식 과잉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또 집중을 해서 또 깊게 파는 거니까. 약간 내가 뭔가를 좋아해서 내가 특별히 이걸 좋아하고 있는데라는 감정이 없지 않으면 오타쿠는 못 돼요. 그렇죠. 나라는 인간이 이 정도 되는 인간이 이걸 좋아하고 있는 만약 자의식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절대 마니아가 될 수 없거든요. 네, 저도 느껴봤던 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의식이 좀 과잉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 자의식이 심지어 반사회적이기까지 해야 서브컬처에 완성된다. 몰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혐오를 하죠. 돌을 던지고 계란 역시 던지고 애들이 나를 욕했던 이유가 그럼 있었어. 이제 점점 더 반사회적이게 되고 너네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저 대중들은 끔찍해 이러면서 끔찍하게 여기고 이런 약간 그러면서 점점 그 지하로. 반사회성이 점점 지하로 파고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극한의 점점 지하로 파고 들어가다가 이 지옥으로 가면 이제 보통 대육회 마운틴을 건넌다고 그래요. 이제 대육회 마운틴을 건너서 이제 어디세요? 대육회 마운틴입니다. 너무 이제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가면 이제 모든 게 유쾌해지는 그게 오거든요. 약간 밴드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올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그런 내재된 공격성이 가장 강한 거는 오히려 3, 5년 차 매니아들이 제일 강하고 한 10년 이상 그거 본 사람들은 그냥 다들 보면서 껄껄 이런 일이 10년 이상 반복됐는데 뭐가 달라지겠니 이러면서 그냥 이제 보면서 껄껄 웃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대육회 마운트를 넘어선 네. 사람들이. 이제는 산이 없어. 산 위에는 이제 평지밖에 없는 거예요. 날아다니죠 테이블 이제. 마운틴. 내가 좋아하는 이 컨텐츠에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거는 오히려 한 3, 5년, 6년 이렇게 이제 애매하게 매니아인 사람들이 제일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명작을 만들어내요. 저였군요. 저는 지금 제 얘기를 이렇게. 저는 근데 그런 감동이 있어요. 진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돌 던질만 하고 비웃을만 하고 약간 저렇게 반사회적이고 자의식 과잉에다가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다들 그거에 반하는 거거든요. 원래 마니아라는 사람들, 오타쿠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끈적끈적하고 좀 이상한 그런 거에 진짜 병신 같다. 근데 너무 멋지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다들 보고 하는 거거든. 그런 게 아마 그게 영혼이 아닐까 싶어요. 마니아들이 말하는 영혼이 아닐까 싶어요. 그 내재된 공격성은 발전의 이제 오타쿠적 자양분이죠. 네. 자양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방금 하신 말씀이. 이게 제가 기타 연습을 계속 열심히 하는 것도 제가 지금 어디 가서 갑자기 원자력 박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타로는 나 기타 박사 당연히 못하지만 그래도 기타로는 좀 할 수 있거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너희보다 공부는 못하지만 기타는 잘 쳐. 그런 느낌도 솔직히 기타 처음 할 땐 저 스스로는 굉장히 저한테 좋은 채찍이 됐던 것 같아요. 여튼 이런 이제 좀 오타쿠들의 뭔가 순수함에 대한 열망, 내가 좀 뭐 특별했으면 하는 열망 이런 게 저는 그 이제 그런 라인업 사태를 보면서 항상 그 논란에서 나왔었던 말이 그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막 유별난 것 같다. 막 외국 락페 막 이런 거 나오면은 막 서로 신경도 안 쓰고 막 그냥 즐기기만 하는데 네. 왜 이렇게 다들 뿔이 나 있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궁금했었던 게 진짜 좀 우리나라 특히 이제 한국이라는 환경이 좀 이렇게 좀 특수한 환경인지? 우선은
이야기를 좀 더 나누기 전에 이게 어디까지나 가설과 추측이다라는 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 스튜디오 녹음하러 오실 때 해 뜨는 거 다 보셨죠? 봤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예. 눈을 뜨니까 떠 있긴 하더라고. 떠있긴 네. 했어요. 보통 어둠의 자식들이라.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부정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문화나 의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확인할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광대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영화를 뭐 커뮤니티에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네네. 이제 파묘와 일본 요괴나 네. 영화들을 비교하는 글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런 걸 보고 한국 사람들은 도덕 지향적인 경향이 있는데 일본은 도덕에 좀 무관심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당연히 봐왔던 많죠, 사람의 이미지나 사건들이 너무 다를 거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간접적인 방식이에요. 어디 역사적인 기록이나 그렇죠. 문학 작품이나 뭐 시나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 아니면 이제 뭐 인터뷰했을 때 네네.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태양을 확인하듯이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가설이고 어떤 답을 내놔도 내가 왜?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 사람들이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여기가 지중해 기후라 그래. 왜? 이렇게 똑같이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중해 기후인데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런데 왜 이탈리아 사람만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순간에는 요 질문이 끝나야 돼요. 근데 요게 참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어떤 가설을 우리가 적절하게 설명했다라고 볼 것인가는 사실 좀 가치 판단의 문제도 있고 받아들이기 나름은.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을 그러면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방금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형성 기간이 짧다라는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일본하고 자꾸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시기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산업화의 역사만 치면은 100년도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쵸. 일본하고. 그러니까 문화적이거나 자본적인 거를 축적하는 어떤 경향이나 시간이 더 오래 있었던 건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내가 뭔가 문화를 의식적으로 즐기고 소비하고 만들어내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팝이나 로큰롤 역사 보면은 이제 미군정 시기부터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미군을 통해서 팝이나 이제 미국 문화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는 요 기간이 좀 짧다라는 거.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한 가지만 딱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가성비 많이 따지고 유독 좀 그런 성향. 그리고 목표 지향적이에요. 마치 뭘 하든 수능 보듯이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뽑아내야 했다라는 느낌. 덕질도 근데 효율적으로. 그게 네. 수능 때문이라기보다는 수능도 한국인의 그런 경향이 투영된 걸 수도 있어요. 정석이 없으면 안 하죠. 네. 생존 방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중국 당장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네. 그래서 내가 진짜를 이렇게 노력해서 뽑아왔는데 네. 그 진짜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 나타났을 때 느껴지는 어떤 불쾌한 느낌들, 그렇죠. 거부감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종의 기획형 산업형 밴드들이 그런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근데 여기에는 가설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락 밴들이 반발심을 갖는 원인이 그런 거에 있다. 네. 굉장히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리길 작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차이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 나왔던 얘기가 좀 더 저에겐 인상 깊어가지고 그 자꾸 뭐 어떤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에는 또 끝이 없다 이런 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막 차이점 이런 거 자꾸 잡아내려고 하는 거 반사회적인 겁니다. 저 사람들은 또 달라 이거 달라 그리고 심지어 자의식 과잉이에요. 또 나와 남이 다른 이유를 계속 찾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치. 차이점을 찾아야지 자기가 또 다른 그게 생기니까. 그렇죠. 이미 나라는 사람이 단단하게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누구이다라는 걸 잡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누구랑 취향에서 저를 만들라고. 네, 뭐 취향이든 뭐든 어떻게든 주어가지고 나를 어떻게든 특별하게 만들 기원을 뭔가가 필요한 거야. 조합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찾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한 이제 그런 게 단단하게 잡히고 나면 결국에 지금 내가 말했던 차이점이 그냥 내가 보고 싶었던 것들 뿐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아까 일본이 뭔가 도덕성이 뭐 파묘의 요괴들과 비교해서 한국과 또 비교하면 일본의 요괴들이 좀 더 도덕심이 없는 거 보니까 일본이 도덕성이 좀 약하구나라고 보는 사람은 일본의 도덕성이 약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솔직히 그런 경향이 없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일본이 뭐 질서 정연하고 전부 이제 뭐 쓰레기 같은 것도 절대 안 버리고 뭐 이제 어디를 가든 술로가 있잖아요. 어디 가든 술로가 있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은 참 이제 메이와쿠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끼치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일본 특유의 그런 문화. 네 그런 거를 이제 민폐를 끼치는 것들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걸 보면 도덕심이 강하구나라고 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여도 다르게 자기가 맞아요. 보고 싶은 거에서 어떻게든 근거를 주어 섬기는 거지. 사실 자기가 이렇게 보고 나는 이걸 이렇게 보고 싶어. 근데 이 근거가 뭐 있을까? 다 주어 섬기는 거지. 결국 차이점을 네네네네. 찾으려고 하는 건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에 공통점이 뭔가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서브컬처와 메인스트림 이제 좀 대중문화와 이제 하위 문화를 좀 구분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런 구분 자체를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지만 늘 어느 정도는 의미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힙합 팬들도 똑같이 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힙합은 되게 인싸 문화 같지 않아요? 인싸 문화지. 아니 쇼미더머니 지금 몇 회야 지금?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Make some noise. Bible Cast. 그러면 벌써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진행이 가시면 됐는데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마지막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들의 생각을 각자 한번 좀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 한국의 밴드 붐이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이 좀 약간 고점인 것 같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지금 딱 이 순간이. 내가 더 곧 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좀 어디로 향하게 될지 각자 좀 개인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좀 끝날지도. 끝내지 마요. 그건 듣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무서워. 첫 번째는 메인스트림에 흡수가 돼서 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즐기는 장르로 굳어지는 결말이에요. 희망편이네요. 희망편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칼로 찔러버리시는. 두 번째는 절망편. 밴드 붐이 어느 정도 다시 가라앉아서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만 네. 지속적인 신규 유입은 있을 것이다라는 오. 게 두 번째고 여기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막 암울하진 않네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밴드가 유행했던 것과 정반대 이유로 밴드 붐이 더 길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밴드가 어떤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뭔가 합주하고 이런 문화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맞아요. 합주실 구하고 사람 구하고 악기를 또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이거 또 손가락 연습부터 시작해서 힘들어요. 또 시작해야 되는데 현대에 즐기는 대부분의 문화 콘텐츠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쇼폼? 것들을 즐기게끔 되어 있어요. 한 시간 쇼폼도 소비 그렇고. 위주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밴드는 그걸 자생적으로 뭔가 만들기가 많이 어렵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붐이 생기려면 뭐 갑자기 없던 동아리가 생기고 네. 뭐 공연장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4명 5명을 모이기가 요게 좀 어렵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이유가 반대로 만들기 어려운 이유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옛날의 검이죠. 그래서 요 밴드 붐이라고 우리가 많이 사실 이야기를 하는데 요것도 조금 구분을 좀 해서 봐야 될 필요가 메인스트림에서 조명을 받는 밴드들은 말 그대로 인싸들이 즐겨도 무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그 되게 이름 없는 어떤 지하실에 막 그러니까 뼈해장국 먹을 것 같은 아저씨들이 우통 벗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있어요. 지하의 그 음습한 곳에서 막 데스메탈 같은 거 하면서 분위기가 되게 무섭거든요. 보면은 막 저도 좀 무서운데요. 그래서 그로울린 뼈에 악마 숭배. 어떻게 사람이 이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지? 약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노래는 음악 방송에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무대에 안 오르고 우리가 인싸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봤을 때 보기 편한, 듣기 편한 노래와 밴드들이 조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붐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 현상하고 그 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미디어의 조명을 받는 밴드는 사실 극소수예요. 맞죠. 그런 점도 중요한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밴드 자체가 뭔가 역사도 있고 또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뭐 영국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 막 역사와 컨텐츠들이 다양한데 그냥 한편으로는 그거 자체가 또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 좀 이국적이고 이질적인 문화의 네, 시작과 저는 그 흐름이죠. 언어가 되게 큰 장벽이더라고요. 실제로 좀 보니까. 그래서 한국어로 된 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추려보면 밴드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외국 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종류도 다양하고 장르도 너무 많고 가사도 내가 못 알아듣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야 돼 싶은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죠. 확실히 대중문화가 되려면은 제가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듯이 소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절대 수가 많이 부족하다 아직은 우리나라 밴드들이. 아니, 그러니까 뭐 저희가 밴드 따져보면은 몇십 개 되긴 하겠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되려면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부정적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거는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안돼 네. 그만해. 네, 락페입니다. 오히려 부정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페스티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갈수록 흥행도 하고 확장도 되고 있는데 페스티벌을 왜 할까요? 돈 벌려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관객들 네. 입장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밴드들 모아서. 모인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느낌. 근데 바로 그 점이 약간 페스티벌의 본질인 것 같은데 페스티벌이나 축제라고 불리는 것들은 일상에서 잘 하지 않는 것들을 축제로 많이 즐겨요. 아 그렇죠. 내가 평소에 잘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데 모아놓는 게 페스티벌이거든요. 여러분 뭐 패스트푸드 페스티벌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는 페스티벌이 있다. 락페가 사코 이거는 신선한데?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너무 자주 보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굳이 페스티벌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약간 일상의 비일상 탈출을 하기 위해서 락페를 가니까. 네, 그러면 이게 약간 착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페스티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왜 내 주변에서 모르지?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장소들이 되게 특수한 거였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페스티벌이. 착각 되게 많이 해요. 사실. 그래서 밴드 붐이라고 했을 때 어떤 단순한 한두 가지 지표만 놓고 붐이 더 커질 거야 뭐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붐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대신에 신규 유입이 될 수 있는 채널들은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리게이 작가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또 저는 질문에서 자의식 과잉을 느껴버렸어요. 저는 이 오타쿠들의 자의식 과잉을 굉장히 잘 집어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만 해도 한 5번 짚어내신 것 같아요. 자의식 과잉을 집어낸 게 중간에 이러다가 저희 때에서 이제 끝나버리면 어떻게 끝내야 될까 이 얘기에서 이미 이 자의식 과잉 마치 내가 마지막 기수인 것처럼 많이 이렇게 말을 하는 사실 저희가 마음속으로 다 깃발 한 10개씩 들고 있긴 해요. 아니 지금까지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위에서부터 몇백 년 전부터 그거를 밴드 내가 끝이지 이러면서 이제 내가 해왔을 마지막 텐데. 바이올리니스트겠지 바로크 시대에도. 내 인생 이러면서 이렇게 왔을 텐데 지금도 바이올린 치고 지금도 피아노 치고 지금도 밴드 하잖아요. 그쵸. 계속 할 거예요. 아마 사실 내 다음 그렇긴 사람도 해요.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약간 저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니아든 뭐든 간에 자기가 코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거친 표현은 앞에 있는 빠큐로 약간 마음을 편하게 생각을 할게요. 자꾸 약간 그런 마니아들이 인싸라는 사람들을 이제 일단 타자화하고요. 인싸라는 사람들을 타자화하고 그 사람들을 전응하러 봐요. 그럼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능이 낮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러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근데 생각해 보면 다들 우리 중학생 때 이제 이런 거 마니아틱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마 다음 기수는 아마 지금 중학교에서 지금 실리카게를 듣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인싸라고 아마 전응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위에 사람들은 5년 다들. 뒤엔 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좀 한 6년 있으면은 6년 7년 있으면은 지들끼리 좀 치다가 요즘 애들은 이거 듣지도 않으면서 이럴 거야. 아마 그냥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터널 서클이 네, 이제 무섭네요. 이제 결국에 이런 거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도 너무 흔하게 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루 종일 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갑자기 마음이 약간 재미없는 개그를 보면 인싸 개그라 그래요.
Make some noise. Bible Cast. 그거 보고 인싸 개그라 그래요. 그러면 약간 모든 마니아틱한 사람들, 코어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인싸라는 사람들을 일단 타자화하면서 나랑 저 사람들은 달라 이러면서 완전 타자화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싫은 거 다 갖다 박아요. 전응함, 모름, 문외한임 이런 거 다 갖다 박고 인싸랑 난 달라 이렇게 그러면서 자의식을 막 과잉시키는데 사실 그런 우리가 전응화 취급하는 인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판에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뭐 100명 중에 10명 남으면 성공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뭐그 1%만 남아도 성공인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계속 노출도를 늘려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노출을 늘려야 하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사실 이게 결국 모든 일에 단점만 있겠습니까? 이런 자의식 과잉이 결국 예술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또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죠. 이렇게 나는 달라라는 그 정신이 명작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나는 달라라는 그 정신이 그 동시에 고립시키죠 우리를 고립시키기도 하죠. 그런 건 결국 그런 거는 오타쿠들의 무한 사이클이긴 하지만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에는 우리나라 자체가 좀 아쉽게도 네. 문화적 저변을 깔기 아쉬워요. 좀 우리 고등학교 때 동아리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안 하고. 환경이 안 되죠. 저도 대학 가서야 이제 취미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을 또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그런 거를 고등학교 때 밴드북 이런 거 일본 같은 데 가면 엄청 많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북 이런 거 하면 걔네들 나이 들어서 밴드 안 해요. 하지만 밴드를 보러 가요. 가끔씩. 자기 고등학교 때 이런 거 했었는데 하면서 심심하다고 그냥 가는 경우도 생겨요. 어쨌든 소비층이 탄탄해지면 공급층도 늘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막 또 다른 지미 핸드릭스가 되기를 바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 어떤 지미 핸드릭스가 파는 공연에 표를 사주기라도 바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중고 기타 매물을 한 대라도 늘리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무조건 이득인 거니까. 그래서 약간 오타쿠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오타쿠를 양성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타쿠가 될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을 양성해야 그게 판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명언 하나 남기고 하시. 오늘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그래서 밴드 분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진짜 되게 뭐 교육적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교양 방송이 됐습니다. 교육적인 건 옆에 오늘 진짜 오늘 선생님께서 일단 저도 앞으로 대화를 할 때 뭐 정의를 좀 하고 그래요. 야, 그래서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뭔데? 근데 또 말씀을 들었잖아. 화내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는 좀 다른 것 같아. 좀 오늘 이론과 실용을 다 짚어주셨어 오늘. 오늘 제 단점을 다 집어넣어주고 지금. 오늘 탈탈 털렸어요. 네, 당신은. 제가 원래 그 개념 없이 말하고 항상 화나 있거든요. 아니 더 화나 있긴 한데. 그렇지. 오늘 사장님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두 분 약간 같이 앉혀놓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 기대를 초월했습니다. 이런 영부러져입니다. 말씀드리기 뭐죠? 방송했던 거 중에 오늘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앞에 관객 반응이 되게 좋아요. 쌍따봉 나왔습니다. 앞에서 계속 사진 촬영해주고 계셨는데 하면서 혼자 소리 없이 이러더라고 계속. 헤드뱅잉도 나오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사장님이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 각자 소감 한번 들어줄까요? 정리를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냥 소감 정리. 처음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가벼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 굉장히 묵직한 담론들이 많이 나왔고요. 정말. 네. 사람 저희 인생을 담은 얘기인데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확실히 사람들이 전문가들 돈 주고 불러서 얘기 듣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렇게 이제 밴드북 특집 3부작을 여기서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진짜 그동안 재밌었어요. 정말 많은 게스트분들 그리고 뭐 인사이트 많은 얘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 저희 이제 3부의 마지막 게스트분들 소감 한마디씩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현님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희가 영광이죠. 감사드리고요. 네. 밴드 많이 사랑해주시고 돈 있으시면 음반도 많이 구매하시고. 혹시 밴드 서스테인 화이팅이라고 한번. 밴드 서스테인 화이팅이요? 제가 하는 밴드 이름입니다. 편집하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네,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리게 작가님도 소감 한번.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덕질하는 거에 그렇게 큰 관심 없고요. 집에 가서 저는 제 와우 해야 돼가지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지. 이거지. 이게 진심이지. 야, 빨리 끝내는. 예, 그러면 와우 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드 Make some noise. Biblicast.